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생활과 윤리 이론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능 4번 주제 죽음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받았던 하얀색 프린트 기억나시나요? 유교, 불교, 도가의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표시해 줄 테니까 우리 복습하고 오늘은 서양의 죽음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입장. 여기가 바로 수능 4번 주제였습니다. 네. 다시. 네, 유교에서는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는 것을 애도의 의무를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요. 공자는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귀신은 섬기지 말자. 그리고 삶이 중요하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자.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생로병사는 전부 고통이다. 라고 규정 지으면서 석가모니가 전생에 이번 생, 다음 생이 연결되어 있다, 윤회한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업보,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이 다음 생애를 결정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도가에서는요, 인간을 기가 모여서 생명이 만들어진 존재라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았으며 본래 아무것도 없다가 장자의 이야기죠. 기가 생기고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생명도 생기고 죽음도 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순환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초연할 것, 슬퍼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던 자선가가 바로 도가였고요. 밑에 나와 있는 죽음과의 비교, 네. 그리고 장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독해하는 것이 좋은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 다음 페이지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 서양의 죽음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선생님 좋아하는 번호 붙이기 1번, 2번, 3번 할게요. 3명의 사상가를 이제 서양에서 외워야 되는데 먼저 수능에 나오는 사람들 순서대로 좀 힌트를 주자면 이 에피쿠로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명씩 꼼꼼히 살펴볼 텐데 먼저 플라톤이 고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우리 작년에 통합사회 공부할 때 그 고대 헬레니즘 사상 중에 스토아와 함께 정신적 쾌락주의 얘기했던 또 다른 학자였습니다. 고대 쓸게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여러분 고대가 아니라 갑자기 그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현대 철학자.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서양 사상가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라톤인데요, 여러분. 색깔을 바꿔서 짠. 네. 먼저 플라톤은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오직 영혼만을 사용해서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라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육체는요,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이고요.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영원 불멸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보았던 거죠. 그럼 살짝 읽어봤을 때 느낌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죽음은 슬픈 것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죽음 이후에 어떤 진리의 세계에 가는가 보다 라는 거는 지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옆에다가 필기를 같이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플라톤은 이 단어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외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플라톤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볼게요. 이원론이라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이렇게 쓰는데요. 세계관이란 말 너무 어렵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 개로 본 거예요. 네, 플라톤 잠깐 소개하면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성찰이라는 단원 소크라테스 배웠죠. 네,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양의 고대 사상에서는 거의 선구자, 선생님, 거의 대왕 스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니까 그 2021년보다도 훨씬 이전입니다. 세상을 선생님 에어팟이 지금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자, 세상을 두 가지로 바라봤다는 이론 이원론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이제 느낌이 드나요? 뭔가 이렇게 하나 합치는 공동체 이런 것보다는 뭔가를 분리하고 나누고 구별짓는 느낌이 더 많이 들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걸 뭐든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가 있다면 열, 우등한 게 있다면 열등한 게 있고 또 집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 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존재의 근원을 전부 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이 세계가 두 개가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단 두 개로 나눴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냐면 바로 영혼과 그리고 육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플라톤의 생각은 정말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두 개가 따로따로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우열이 존재합니다. 플라톤 입장에서요.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불완전하고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육체 때문에 우리의 해맑은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이 육체의 방해를 받으면서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육체는 나쁜 거고 영혼은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초기에 만든 철학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눈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우등, 좋은 존재고 나머지는 열등한 존재 이런 구분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실에서 만나는 이제 선생님이 있고요.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판도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친구들도 앉아 있고요. 교실이란 곳에 있고요. 또 시계도 있고요. 밖에서는 이제 태양이 이제 비추고 있고요. 선생님 뭐 책상도 있고 교탁도 있고 이런 세계를 바로 우리 현실 세계라고 부르죠. 근데 플라톤은 이러한 세계는 현실 세계인데 여기에서는요 인간이 바로 쓸게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앉아서 우리의 영혼, 정신세계, 마음가짐으로는 나 오늘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절대 졸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나가신 내용을 내가 10번 복습할 거야. 인강을 오늘 5시간 들을 거야. 이런 이제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와 다르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결심들이나 정신세계들이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 몸의 제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또 친구랑 갑자기 놀고 싶고 하는 이제 몸의 반응 때문에 이 영혼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목표로 만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플라톤은요 이걸 뭐라고 봤냐면 영혼이 육체를 이제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육체가 이 영혼의 활동, 정신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거예요. 어디에서? 네, 바로 현실 세계에서요. 그럼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정신을 추구하고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인데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는 어딘지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있고 이 선생님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자가 있고 교탁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이러한 어떠한 모상 이 상태 현실에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현실이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딱 선생님 말고 생각으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라는 어떤 모습과 이게 머릿속에 상으로 딱 떠오르잖아요. 생각으로.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 생각 말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같은 거 머릿속에 띵 하고 떠오르는 거 있죠. 교실도 지금 현실 세계의 교실은 이 벽이 만져지는 어떤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 이곳이지만 교실이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데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는 이러한 이데아의 세계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반영돼서 현실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두 개로 봤잖아요.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현실 세계. 그리고 그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 개념,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서 반영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데아의 세계는 어디냐면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세계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들만 있잖아요. 생각들만 떠돌고 있고 육체나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데아의 세계에 가면 육체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인강 5시간 들어야지 오늘은 공부한 내용을 다 익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정신세계의 사유활동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현실에서 육체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던 활동들이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질문할 때 자살을 하면 좋은 건가요? 이데아 세계에 빨리 가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순수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과서 여기 수능 특강 페이지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직 영혼만을 사용해서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라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이데아의 세계에 가니까 맞죠? 육체에는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 영원 불멸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선생님이 유불도 할 때 옆에다가 인간에 대해서 정리한 거 기억나시죠? 오른쪽 끝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플라톤 옆에다가 쓰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피쿠로스도 볼 거예요. 똑같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는지. 그리고 하이데거도 어떻게 보았는지 옆에 세 가지 사람을 그려놓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을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 건데요. 암기할 단어 원자라고 쓸게요. 에피쿠로스는 그 이제 경험론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지식은 이제 경험으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론자라고 해서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경험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먼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어떠한 이제 뭐 동물이나 뭐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질로서 구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이르렀을 때 이 죽은 우리에게 의미 물론 있지만 죽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죽음은 그 단순한 물질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밑줄 한번 가볼게요. 자, 원자로 구성된 인간이기 때문에 밑줄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서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없기 때문이다. 죽음을 경험에다 동그라미 치고 암기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우리 그 뜨겁다라고 했을 때 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거 알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뜨겁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경험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감각도 죽음 이후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죽음은 크게 의미가 없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이 현재 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뭐 했냐면은 행복 단원에서 에피쿠로스가 나오면서 죽음을 이렇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냐? 정신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뭐 소박하게 살고 어떤 거 얘기했냐면 뭐 책을 읽고 산책하고 우정을 나누고 소규모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런 걸 이제 권했고요. 뭐 감각적인 쾌락이나 단체, 사회 단체가 다 같이 공동체의 쾌락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서 정신적 쾌락주의, 그다음에 개인적 쾌락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쾌락주의는 그 훗날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공리주의. 우리 지난 시간 서양 윤리 접근에서 배웠죠. 그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똑같은 색깔로.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산 사람에겐 죽음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서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란 저서에 있는 건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감각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플라톤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한번 밑줄 걷볼까요? 네, 철이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이제 죽은 이후를 말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걸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인데요. 죽음 이후에는 오직 그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하이데거입니다. 이분은요. 그 전쟁 있죠. 제2차 세계대전, 현대에 와서 전쟁을 많이 하던 시기에 나온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그 전쟁을 많이 하는 시기에 사람들의 목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인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암기할게요. 현 존재라고 쓰고 암기. 네. 현 존재. 인간을요 뭐라고 봤냐면 현 존재로 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사물 같은 것과 달리 자신의 존재나 자신 이외의 것에 관심을 보이는 존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동물과의 특징인데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면 진정한 실존으로서 자신을 깨닫게 된답니다. 동물이나 다른 사물들과 다르게 인간의 유일한 특징은 죽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현존재라는 개념을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했고요.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미리 자각할 수 있고요.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면 안 된대요.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서 누가 대체해 줄 수 없고 누구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요.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봤답니다. 여러분 뭐 버킷리스트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내가 언젠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일들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활동들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전쟁을 꽤 많이 하던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사람의 생명을 막 경시 여기던 그 시대에 인간은 현존재다 언제나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봄으로써 현재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뭐 외워야 되는 단어 표시해 볼까요? 뭐 의미 있게 산다. 인간은 현존재이다. 뭐 외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 포인트로 이제 암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서양, 동양의 죽음과는 항상 수능에 나오고 또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항상 집중해서 출제할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고 학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